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1차 즉 필기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 매회 자주 나오는 문제를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제가 1번부터 지금 필수 제로 1부터 했어요. 그러면 3번까지 럭키 3번까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좀 분량이 좀 늘어난다 하면 10까지도 한번 핸들링을 해볼까 싶습니다. 1차 먼저 합격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본 강의는 이 품질 경영 기사, 산업 기사도 같이 포함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기사에 많이 나온다. 또 이거는 뭐 공통 과목이다. 산업기사. 이는 산업기사에만 나온다. 기사에만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간략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합격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첫 번째 강의에서는요, 제가 제일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기초 통계가 되겠어요. 기초 통계. 우리가 기초 통계에서 핸들링을 하는 것은 바로 모집단이 되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집단이죠. 이 모집단입니다. 이 모집단의 특성을 나는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2차 시험에서는 이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이 모집단에는 품질 특성에는 두 가지나 나눠줄 수 있어요. 바로 뭐냐면 계량치가 있고요. 계량값, 다음에 계수값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럼 계량값, 계수값이 나오는데 실제 시험 문제는 여기에서는요, 계량값이 나오지 계수값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계량값에서는 알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뭐 계량값이 뭐냐, 계수값이 뭐냐, 이거는 여기서 강의할 것이 안 되고요. 바로 계량에서는 바로 중심과 산포입니다. 중심과 산포가 필요를 하게 돼요. 왜? 중심과 산포를 알아야만 이 집단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계량의 바로 중심을 뮤라고 하게 되죠. 산포는 얼마나 흩어졌냐를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시그마. 우리는 수리적으로 표현할 때는 시그마 또는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합니다. 즉 표준편 또는 분산 표현하죠. 그럼 야를 알려고 할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고요. 계수값이라고 하면 바로 부적합품률, 대문자 P가 되겠고요. 다음에 부적합수 M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려고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말은 되죠. 근데 야는 시험지에 안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집단의 부적합품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이 집단의 부적합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라고 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간단한 거지. 이 집단에서 내가 100개를 뽑았더니 100개를 뽑았더니 부적합품이 X가 5개 나왔다 라고 이야기하면 100분의 5 이런 개념이 표현이 되시겠다. 그렇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중요한 전화가 왔는데 껐습니다 제가. 자, 100개를 뽑아도 다시는, 그러면 P가 얼마고? 그러면 P는 모르긴 몰라도 100분의 5 정도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100분의 5.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면적이 있습니다. 가로, 세로의 면적이 뭐 4m, 5m의 결점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 라고 물었어요. 로또가 있는데, 이 묶음이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가로, 세로의 결점이 3개 나왔어. 그럼 X라 할까요? 또는 C라고 하죠. 3개가 나왔다. 이렇게 되겠죠. 3개가 나왔다. 그러면 뭐가 되냐? M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그럼 3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결함이 3개 정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되면 야는 이항분포, 야는 푸화송분포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죠. 예, 이런 것은 여기서 기초 통계에서는 시험지에 낼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는 어떻게 되느냐? 달라지죠. 바로 뮤와 시그마 제곱을 알기 위해서는 이 로또에서, 이 시료에서 알려고 하는데, 이 표본에서 알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모르니까 여기서 일정한 개수를 뽑을 거예요. 그래서 N개를 뽑게 되죠. 자, N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N개를 뽑았는데, 기본적으로 N개를 뽑았는데 10개 이하,
정도라고 생각합시다. 10개 이하. 이거는 뭐 개수가 너무 작아. 사실은. 이런 상태에서 야와 야를 어바웃으로 알려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경우는 소시료입니다.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이에요. 다음에 이런 경우에 있어요. n이 기본적으로 한 3, 40개, 한 30개 할까요? 전공 교재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시험 문제 나오는 거 한 100개 정도 되는데 60개 정도 합시다. 40개 정도 할까? 40개가 적당한 것 같아요. 왜? 제 교재에는 예를 드는 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바로 40개 이상 된다. 물론 이 중간의 사이는 몇 개 있을 때는 이거는 그냥 소시료를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야는 대시료를 하죠. 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려고 하느냐? 바로 예를 들면 여기에서 사용되어지려고 하는 바로 10개를 뽑았을 때 바로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뮤에 대응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X바 평균. 이게 이제 시험 문제가 되는 거죠. 다음에 X tilde 중앙값. 다음에 범위 중앙값. 미드레인지 M. 물론 이 교재에 나오죠. 자,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실기시험 문제, 즉 2차 실무에서 낼 수가 있습니다. 뭐 이 문제는 간단하게 뭐 점수가 나오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풀이 과정 어떻게 적느냐 이런 내용은 나중에 다시 또 핸들링이 되어질 거예요. 뭐 특수한 형태에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X바 X tilde M 이 정도가 지금 있고 모드라든가 이런 여기서 나와야 되니까 이 정도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낼 수 있는 것이 뭐냐? 얼마나 흩어졌냐? 3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이죠. 이 시그마를 알기 위해서 여기서는 무엇을 하느냐? 흩어졌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뭐냐? 범위 R 다음에 분산 또는 소문자에서 표준 편차에 따른 변동 계수를 구하라. CV 좀 더 넣어가면 CV 제곱 뭐 이런 거죠. 혹시나 빠졌을 수도 있는데요. 기타 등등이에요. 이런 것들을 구하라 라는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은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요. 기사보다는 산업기사에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전체 흐름은 알아야 되니까 지금 야들을 왜 구했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자, 근데 부수적으로 기사에서는 매우 어렵게 나오면 이거는 거의 안 나오는데 매우 어렵게 나오면 얼마나 삐뚤어졌냐? 비대칭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도라고요. 외도. 라는 것을 구하라.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다음에요. 분포가 얼마나 뾰족하냐 첨도를 구하라 라는 이런 문제를 낼 수도 있으나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 뭐 공부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된다라고 이야기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혹시나 제가 빠졌는지 잠시 한번 볼까요? 범위 R 있죠? 오케이. 분산 있고요. 표준 편차 오케이. 상대 분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첨도가 있고요. 첨도. 그 다음에 외도도 있습니다. 물론 문자로 뭐 외도 같은 경우는 감마 1, 뭐 첨도 같은 베타 2 이런 문자가 있습니다만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제는 기사 산업기사에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바로 이것이 됩니다. 대시료라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똑같이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가 하면 여기서는 평균만 구할 거예요. 여기에서는 평균, 중앙값, 범위 중앙값 이런 것이 있어서나 여기서는 평균만 구합니다. 평균만. 그래서 대시료인 경우에 사용하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한테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도수 분포 표라고 되어 있는 거죠. 평균. 이것은 진짜 이 평균이 얼마다 그러면 이 값이 얼마겠네라는 것을 그런 대로 인정할 수 있어요. 왜? 데이터를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는 쉬어가는 코너로 나올 것이고 그게 안 나와요. 상식을 알고는 있어야 되죠.
실제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품질 경영 기사나 산업 기사에 2차 최종 합격하기 전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거다. 두 번째, 평균만 아니고 얼마나 흩어졌냐는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이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표준 편차입니다. S 또는 루트 V라고 표시하게 되죠. 자, 이것을 우리는 계산하라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산하는 방법은 뭐가 되느냐? 데이터가 40개가 있으면 40개가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고 X1부터 X40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되어 있다?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데이터가 어디서 어디까지 몇 개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그래, 구간이죠. 이 구간의 중앙값을 우리는 X라고 쓰고요. X.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데이터가 몇 개 있다라는 문자로 도수라고 해서 FI라고 쓸 것이며, 그냥 이렇게 했을 때는 계산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나온 값이 수치 변화를 시키게 됩니다. 이 X라는 값을 뭐로 바꿔버리느냐? 계산을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U라는 값으로 바꿔요. UI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는 X의 평균을 구하지만은 U의 평균을 구해서 다시 원상복귀하면 되겠죠. 수치 변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U에 대한 값인 FI하고 UI를 곱했는 값이 주어질 것이고, 아니면 구하라라고 나오겠죠. 이 별거 없습니다. 다음에 FIU 제곱을 하게 되면, 왜? 이는 제곱합을 구하기 위해서, 즉 표준 편차나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표를 완성하시오 또는 완성시킨 후에 우리에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뭐다? X 바를 구하라. 다음에 표준 편차를 구하라. 이것입니다. 왜? 야를 구하면 야는 어디에 대응된다? 모집단의 뮤에 대응되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에 대응이 될 것이다. 이런 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식은 어떻게 유도되었냐? 이거는 둘째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이 내용은 어떻게 됐어요? X0 U를 바꿨는 제로화 시켰는 거. 더하기 그 폭 어디서 어디까지가 H 폭인데 H 곱하기 시그마 F 분의 시그마 F,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이거예요. U입니다. U로 바꿨을 때만 H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다음에 표준 편차는 이라고 하면 표준 편차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분산을 루트했는 거예요. 그럼 분산은 또 뭐고? 라고 이야기하면요, 제곱합에서 자유도로 나누는 값이에요. 그럼 자유도가 도수하고 똑같은 게 n-1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식을 제곱합의 공식을 외우도록 하고 있죠. 그럼 제곱합은 어디 되냐? h의 제곱 가로 열고 시그마 fi ui의 제곱. 그래서 이 값들을 구해놨던 거지. 이런 것 때문에 마이너스 시그마 시그마 fi ui의 제곱 나누기 시그마 fi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난 후에 이러한 형태를 취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겠어요. 표준 편차를 구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이것도 시험 문제죠. 바로 히스토그램이 되고,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규격을 표시하면 얼마나 벗어나요? 라고 하는 바로 부적합품이 나올 확률. 부적합품률을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 될 수 있고요. 또는 우리는 공정능력지수 CP를 구하라. 또는 치우침을 고려한 CPK를 구하라.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CP 같은 경우도 6시그마분의 시그마 대신에 S 이걸 사용하면 되겠죠. 상한 마이너스 하한 이런 형식으로 하면 되겠고 CPK도 마찬가지죠. CPKU와 CPKL에 바로 대소 비교해서 조치를 해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키워드는 바로 뭐냐? X바와 표준 편차 S를 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10개 이하로 뽑았을 때는 그냥 참고용으로 볼 수 있지만 기초 통계에서 그래서 좀 많이 뽑았을 때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곧바로 추정이 가능하고 곧바로 공정 능력 지수라든가 바로 뭐 변동 계수도 마찬가지 무엇이든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실례를 들어드리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따른 실례를 보여드리면 여러분 화면에 떴죠. 자, 바로 제가 교재 하나를 펴었어요. 그럼 여기서는 보시게 되면 다음 데이터에 대해서 물으며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다음 데이터가 좀 몇 개면 둘, 넷, 여섯, 8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는 소시려라. 8개인 경우는 여러분이 시험 문제 나와봤자 뭐밖에 없어요? 다음에서 뭐 구하라? 시료의 평균을 구하라. 평균을 구하라.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되겠죠? 평균 구하라. 뭐 X바 구하라. 다음에 뭐 있습니까? 중앙치를 구하라. X tilde 구하라. 다음 뭐가 있어요? 범위 중앙치를 구하라. M이죠? M 구하라. 풀이 참조하면 되죠? 다음에 기하 평균, 조화 평균을 구하라. 라는 시험이 나오는데 이거는 시험지에 아니 나온다. 라고 여러분 삭제하셔도 됩니다. 참고예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에 3포를 구하라. 3포의 경향에서 제곱합을 구하라. 이거는 충분히 낼 수가 있는 문제들이에요. 분산을 구하라. 표준 편차를 구하라. 다음에 CV를 구하라. 변동계수를 구하라. 다음에 상대 분산을 구하라. 다음에 범위 R을 구하라. 제가 하나 빠뜨렸네요. 평균 편차를 구하라. 평균 편차는 mean deviation이라고 해서 지금 있는 그 데이터를 더하는데 절대치를 재서 더할 거예요. 각각의 데이터를 평균하고 마이너스 시키고요. 이렇게 해서 나누기 n 하면 바로 MD가 되겠죠. 즉 평균 편차가 되겠죠. 예, 이 내용은 지금까지 산업기사에서 한 2번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럼 기사 하시는 분들도 꼭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3번에 뾰족한 정도 첨도를 구하라. 아까 첨도를 우리 문자로 뭐 했어요? 첨도가 감마가 베타죠. 베타 2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뭐 이런 것들은 바로 n에서 4성분의 즉 그렇게 구합니다만 s 즉 표준 편차의 4제곱으로 구하게 되는데 이런 거는 아니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뭐 이 내용 말고 다른 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다른 건 그래프가 없으니까 이걸로 가야 될 것 같네요. 바로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이거 한번 해볼게요. 바로 문제 2번이 돼요. 자, 여러분 문제 2번을 한번 보세요. 2번의 형태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는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다음 데이터가 몇 개죠? 64개의 데이터가 있다. 그럼 n 이꼴 64개 데이터가 많다는 말이죠. 64개의 데이터가 있다. 자, 64개의 데이터에서 이 데이터가 시험에 나오는 게 이것을 토대로 해서 뭐가 되었다?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개였다 라고 해서 보시다시피 계급이 나오고요.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계급이 나오고 중앙치가 나오고요.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도수가 먼저 되어 있네요. 뭐 수치 변화를 해야 되는데 도수를 내고 다음에 UI를 만들어내었고 아까하고 똑같죠? 다음에 계산했는 값 FI UI를 만들었으며 다음에 FI UI
제곱을 계산을 했는 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니면 공란을 메우라고 나오겠죠. 이렇게 하고 난 후에 물음에 답하시오. 먼저 1번. 여기서는 2번에 되어 있네요. 2번이라고. 뭐에 되어 있습니까? 2번이 바로 히스토그램을 작성하시오. 즉 막대 그래프를 작성하시오 라는 거죠. 히스토그램을 작성. 즉 이런 시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라 되는가 하면 바로 양쪽 갈로 3번으로 되어 있네요. 양쪽 갈로 3번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평균을 구하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라 했는데 여기서는 둘 중에 하나만 나올 거예요. 평균을 구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라 라고 하든지 아니면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하라 라고 하든지 이렇게 시험 문제 낼 거예요. 자, 공식 나와가 있죠? 제가 해드렸던 그대로가 되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바로 4번 되어 있어요. 4번은 저 세 번째가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뭐가 나오죠? 규격을 벗어날 확률을 구하라. 즉 하한을 벗어날 확률과 상한을 벗어날 확률을 구하라. 이런 꼴이 나와가 있습니다. 다음에 5번이 뭐가 나옵니까? 바로 뭡니까? 기본적으로 부수적으로 CP를 구하라. 공정능력 지수를 구하라.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 풀이 과정은 둘째치고 여러분들이 특정한 집단, 자 일단 잠시 끌게요. 자 여기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모집단에서 우리는 기초통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모집단에서는 시험 문제가 소시료와 대시료가 있는데 대부분은 대시료가 시험 문제 나온다. 대시료에서 바로 뮤와 시그마 제곱을 알아야만 규격을 벗어날 확률이라든가 CP, 공정능력지수 또는 CPK 이런 것들을 알려고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바로 야를 추정할 거예요. 어디에서? 시료에서. 그게 대시료라는 거죠.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X바와 바로 표준 편차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직접 풀이는 여러분들이 흐름이 교재를 보시면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했을 때 좀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에서는 지금 제가 기억하는 이제는 분포예요. 그 분포에는 확률 분포인데 이 확률 분포에는 계량값의 대표적인 분포가 뭐죠? 정규 분포가 있어요. 다음에 개수의 대표적인 분포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이항 분포, 부하송 분포, 그 위에 초기화 분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 정규 분포를 사용하며 언제 여러분 뭐 이항 분포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느냐에 대한 예제를 가지고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는지를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탄을 기대하면서 우리 1탄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